여러분,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도 3만 피트,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엔진 하나가 멈추면요. 조종사들은 이걸 가장 무서운 상황 중 하나로 꼽습니다. 특히 그게 밤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라면요. 2019년 어느 날 새벽 2시, 스페인 국왕의 전용기가 인천 상공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엔진 고장, 시계 제로, 레이더도 먹통이 될 정도의 폭풍우. 모두가 최악의 참사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 땅에 바퀴가 닿은 순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보다 강한 우산, 기계보다 정확한 사람들. 새벽 2시에도 깨어있던 대한민국. 스페인 왕실이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게 만든 그 기적 같은 2시간의 기록을 오늘 공개합니다. 30년간 왕실을 모신 의전 담당관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알레한드로 가르시아입니다. 올해 63살이에요. 스페인 왕실에서 의전 담당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의전 담당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왕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안전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왕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30년 동안 저는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 프랑스 엘리제궁, 일본 왕궁, 사우디아라비아 왕궁.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먼저 갔어요. 호텔 침대 매트리스의 단단함까지 체크했습니다. 왕의 숙면을 위해서요.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왕실 의전에서 실수는 곧 국가의 치욕이거든요. 1998년에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왕이 방문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왕이 5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5분 때문에 저는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대비책을 세워놓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제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 우리는 아시아 순방 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약 3시간. 평범한 이동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난기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어요. 바람이 비행기를 망치처럼 때리고 있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기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규칙하게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왕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애써 침착한 척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왕실을 모셨지만 이런 진동은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상황은? 국왕 폐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위엄있고 침착한 분이신데 그날은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왕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폐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장과 부기장의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계기판의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장이 헤드셋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측 엔진 과열입니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죠? 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선택지는 딱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인천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반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공항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몇 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공항에서 왕실 일행이 입국 심사에서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대기실에서요. 관료들은 영어를 못했고 서류 처리는 느렸고 결국 왕은 땀에 젖은 셔츠로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했어요.
그날 저는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공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덥고 시끄럽고 무질서하다. 그게 제 기억 속 아시아 공항이었습니다. 돗대기 시장 같은 입국장,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찰들, 느려 터진 행정 처리. 왕을 모시고 그런 난장판 속에 불시착한다. 그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건요? 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료가 부족합니다. 인천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비행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나라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창밖은 지옥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총알 세례 같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검은 바다. 우리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비상 착륙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제탑 직원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응답하겠죠. 허둥지둥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은 또 그 위에 보고하고. 그러는 사이 우리 비행기는 연료가 바닥나겠죠. 부기장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어요. 관제탑 응답이 늦을 겁니다. 이 시간에 즉각 대응하는 공항은 드무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의 야간 운영 체계를 저는 믿지 않았어요. 선진국 공항들도 새벽에는 인력이 줄어듭니다. 하물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새벽 2시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여기 인천타워. 귀측의 비상 상황을 인지했다. 활주로 3번을 비웠다. 유도등을 따라 진입하라. 기장의 헤드셋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기계음이 아니었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명료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각성된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린 사람처럼. 어떻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상교신을 보낸 지 30초도 안 됐는데. 활주로를 비우려면 최소 몇 분은 걸립니다. 다른 비행기들의 이착륙 순서를 바꾸고 지상 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해야 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 새벽 2시예요? 기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그들이 먼저 우리 상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레이더로 우리 기체의 이상을 감지한 모양이에요.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바다 한가운데 거짓말처럼 일직선으로 뻗은 빛의 길이 보였어요. 유도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활주로.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점점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엔진 하나가 죽은 상태에서의 착륙.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발 무사히.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은 짧았어요. 기체가 크게 흔들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행기는 미끄러지듯 감속했어요. 엔진 하나가 죽은 상태에서의 착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기장의 실력인지 활주로의 상태가 좋은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기내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승무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국왕 폐하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거든요. 비상 착륙을 하면 지상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구급차 경적, 무장군인들의 고함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죠. 공항 전체가 난장판이 돼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의 권총을 확인했어요. 만약을 위해 항상 휴대하는 겁니다.
왕실 경호원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검은색 세단들, 경찰차. 완벽한 배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경광등만 붉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늑대 무리 같았어요.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소리 없이 포위했습니다. 완벽한 원형 대형. 탈출 경로는 모두 막혔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제압이자 보호의 대형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뭐지? 왜 저렇게 조용한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보통 비상 상황에서는 긴박하게 움직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서두르고 혼란스럽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배려였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왕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끈 거였습니다. 경광등만 켜둔 건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지독한 배려가 깔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심리까지 고려하고 있어. 이건 보통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창밖의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지? 트랩이 연결되었습니다. 트랩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계단이에요. 문이 열리자마자 습한 공기와 함께 비바람이 들이닥쳤어요. 폭우는 여전했습니다. 바람도 거셌고요. 저는 제일 먼저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의전 담당관이 먼저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왕이 내려오시기 전에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래에 누가 있을까? 영어를 할 줄 알까?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까? 갑자기 나타난 외국 국왕에게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허둥대는 공항 직원들, 신분증을 요구하며 시비를 거는 경찰들,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 그런 상황에서 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아래에는 우비를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전부 검은색 우비를 입고 있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군인처럼요. 맨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우비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흐트러짐 없는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장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사람 보통 경비원이 아니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깔끔했어요. 스페인 국왕 폐하의 무사 착륙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공항 대테러 팀장 박입니다. 대테러 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테러 팀이 새벽 2시에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24시간 대테러 팀이 상주하고 있어요. 테러나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교대로 근무하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새벽에도 설날 새벽에도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절차는 생략합니까? 입국 심사나 세관 검사 같은 것 말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안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귀측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과도 연락이 완료됐습니다. 폐하를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끝났다니요? 우리가 착륙한 지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걸 처리한 거죠? 그의 뒤에 서 있던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우산을 왕을 위해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야. 프로페셔널이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정의 요원들이야. 저는 트랩 위로 올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상황이 안전합니다. 한국 측에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트랩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돌풍이 불었어요. 폭풍 후의 돌풍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왕이 휘청거렸습니다. 계단 중간에서요. 한 발을 헛디뎠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왕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그 순간 검은 그림자 5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트랩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몸을 잡지 않았어요. 그건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외국 국왕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의전상 큰 결례입니다. 대신 그들은 인간 벽을 만들었습니다. 5명이 순식간에 왕을 둘러쌌어요. 앞에 2명, 뒤에 2명, 옆에 1명.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바람을 막아섰어요. 왕은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산이 펼쳐졌어요. 5개의 우산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빗방울 하나도 왕의 어깨에 닿지 않게 하겠다는 듯 그들의 우산은 빈틈없이 겹쳐졌어요. 완벽한 돔 형태였습니다. 왕은 그 안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건 본능이야. 손님을 보호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 나라 특유의 DNA 같은 것이었어요. 몸에 밴 예의. 뼛속까지 스며든 배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왕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그들은 비를 온몸으로 맞았어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복 입은 그들의 젖은 어깨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체온과 차가운 빗물이 만나서 생긴 증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닦지 않았어요. 왕이 차에 타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 손에 쥔 권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기 없이 왕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산이었어요. 그들의 방패는 자기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예의였어요. 총보다 강한 우산, 무기보다 강한 예의. 저는 그날 그걸 배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앞뒤로 호위 차량이 붙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있었지만 사이렌은 끈 상태였어요.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항 내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파란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올 줄 알고 미리 조정해 놓은 것처럼요. 게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다가가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멈출 필요가 없었어요. 차량은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한 시간은 착륙 후 정확히 12분 뒤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분이요? 보통은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상 착륙을 하면 각종 절차가 있거든요. 보안 점검, 신원 확인, 서류 작성.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어도 30분은 걸려요. 그런데 12분이라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착륙하는 동안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관제탑에서 비상 상황을 감지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신호등 조정, 게이트 개방, VIP 라운지 준비, 의료진 배치.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어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녔지만 이런 효율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섰어요.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높은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은은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바닥 난방이었어요. 젖은 구두가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도 났어요. 은은한 꽃향기. 아로마 디퓨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눈이 부시지 않게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수화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게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급조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쟁반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셨을 심신을 달래줄 겁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갈했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마치 바람처럼요. 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떨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 긴장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알레한드로. 내 폐하. 이곳은 마치 내 궁전보다 더 편안하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스페인 왕궁보다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스페인 왕궁은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 중 하나거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활주로에서는 한국의 정비팀이 우리 비행기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대낮처럼 환한 조명을 켜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비를 입고 헬멧을 쓰고 벌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경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어요. 새벽 4시.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시간밖에 안 걸렸다고요? 엔진 과열은 심각한 고장이에요.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 점검까지 끝내려면 최소 반나절은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이라니요. 저는 확인을 위해 활주로로 나갔어요. 비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비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어요. 저보다 작고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어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밤중에 부품을 어디서 구했소? 그가 씩 웃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가져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은 새벽 2시에 부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창고 담당자가 잠에서 깨어 창고 문을 열었고 부품을 찾아 공항으로 배송했어요. 배송기사가 새벽길을 달려왔습니다. 정비팀은 부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다른 작업을 끝내놓고 기다렸어요. 부품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착할 수 있게요. 모든 게 2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시간 낭비도 없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는 깨어서 도와준다. 그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DNA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추운 새벽에 비를 맞으며 작업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를 청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왕의 목숨을 구했소.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왜 감사하느냐는 듯이요. 아, 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 그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비를 맞으며 외국 비행기를 고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니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이륙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라운지에서 일어났어요. 2시간 동안 푹 쉬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왕을 모시고 다시 활주로로 나갔어요. 비행기 앞에 한국의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비를 맞은 거예요.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꼿꼿이 서 있었어요. 왕이 트랩을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왕을 바라봤어요. 왕이 한국의 요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왕이 일개 공항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30년간 왕실을 모셨지만 왕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왕은 다른 국가 원수에게도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실의 예법이에요. 하지만 그날 왕은 예법을 깼습니다. 한국의 요원들이 일제히 반응했어요. 거수경례. 착. 군화 소리가 활주로를 울렸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각 잡힌 경례. 절도 있는 동작. 10명이 넘는 요원들이 동시에 경례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 의장대를 봤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경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동이 밀려왔어요. 왕이 트랩을 올랐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힘찬 소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발 아래로 인천공항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활주로의 불빛, 터미널의 조명, 유도로의 등화. 모든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곳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야. 거대한 요새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손님을 보호하는 요새. 그리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피난처야. 지친 여행객을 쉬게 해주는 피난처.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비행 일지를 적었습니다. 그건 제 습관이에요. 모든 비행 후에 기록을 남기거든요. 도착 시간 200, 출발 시간 430, 특이사항 없음.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다만 나는 오늘 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진정한 거인을 보았다. 저는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경외할 겁니다. 새벽 2시에 잠들지 않고 우리를 기다린 관제탑. 비를 맞으며 우산으로 왕을 보호한 요원들. 2시간 만에 비행기를 고친 정비팀. 따뜻한 차를 준비한 직원. 그들 모두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영국의 품격, 프랑스의 우아함, 일본의 섬세함. 다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건 품격이나 우아함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헌신이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밤잠을 포기하고 비를 맞고 땀을 흘리는 헌신. 총보다 강한 우산. 기계보다 정확한 사람들. 밤에도 잠들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 왕의 의전 담당관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행객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왕이 무사했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관제탑을 지킨 분, 비를 맞으며 우산을 펼친 요원들, 밤새 비행기를 고친 정비사, 따뜻한 차를 준비한 직원. 그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외국인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겠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자 실력이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나라. 밤에도 잠들지 않는 나라. 총보다 강한 예의를 가진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신 모든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공항에서, 항구에서, 병원에서, 소방서에서 밤을 새우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왕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나라예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왕의 활주로를 지킨 그 정신은 계속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